생기부의 양이 많다고 해서 혹은 단어가 화려하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제가 대치동에서 5년째 입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생기부만 거짓말 안 치고 1000부는 넘게 본 것 같거든요. 망한 생기부 유형도 정말 각기각색인데 첫 번째로 와 미쳤다 얘 어쩌냐 싶을 정도로 망한 세특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실제 사례도 보여드릴 텐데 정말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도 학부모님도 망한 생기부인지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본인들은 나 활동한 거 잘 채웠네 하고 뿌듯해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상담 받으시러 와서 멘탈이 털리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망한 생기부 콘테스트입니다. 5가지 망한 실제 세특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의 생기부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또 뭐가 제일 망한 케이스인지 직접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선생님의 아주 솔직하다 못해 날카로운 팩트 폭격이 담긴 세특 유형인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심장이 덜컥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행특은 좋은 말로 포장해 주시기 마련인데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생기부는 종합전형에서 성실성 0점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 생기부에 혹시 이 정도 사례, 이만큼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선생님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지 너무 솔직한 평가는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꿈이 매년 바뀌는 진로 희망의 대혼란. 다음은 진로 희망 사항인데요. 요즘 생기부에서 희망 분야 항목이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창체 활동이나 세특 곳곳에는 그 학생이 무엇을 꿈꿨는지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 동안 아주 정직해도 너무 정직한 변화를 보여준 학생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꿈이 바뀌는 걸 넘어서 어딘가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과 같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례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1학년 때는 의사를 꿈꾸었다라는 점이 교과 세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2학년 세특 사례를 보면 사업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볼 수 있는 세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세특 3학년 걸 보면요. 이번에는 또 소설가를 꿈꾸는 학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사업가, 3학년 때 소설가라는 진로의 흐름을 봤을 때 입학사정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의사에서 경영, 경영에서 국문과 이 변화의 흐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위 말하는 입결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들로 진로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에 맞춰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걸 생기부에 그대로 녹여냈을 때 대학 입사관들의 눈에는 이 학생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좀 식으면서 성적에 맞춰서 꿈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로가 바뀌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열을 너무 넘나들면서 난이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기록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그런 진정성과 학업적인 끈기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혼 없는 기록형 세특. 여러분 세 번째는 쓸 내용이 너무 없어서 아무거나 다 적어놓은 영혼 탈출형 세특 사례인데요. 이건 정말 우픈 사연인데 실제로 적힌 내용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생기부에도 이런 내용들 꼭 들어가 있을걸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특 사례 보시면 환기 시스템 최적화라는 말도 나오고 창문 열고 닫는 게 대학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기록은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한 게 정말 없어서 선생님이 억지로 쥐어 짜서 써주셨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록이 아예 텅 비어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적혀 있는 것이 낫겠지만 다만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활동을 과도하게 포장한 이러한 세특은 오히려 대학 입사관 입장에서 긍정적인 인상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혼 없는 기록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생기부도 정말 꼭 보세요. 분명히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분명히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치명적인 오타의 저주입니다.
이 경우는 학생도 선생님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타 시리즈인데요. 생기부에서 한 글자 차이는 기록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전달하거나 웃지 못할 오해를 남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선생님들께서는 수백 명의 기록을 한꺼번에 작성하시다 보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오타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아찔하지 않나요? 경제학과 유망주인데 자살 관리 모델. 자산이 자살이 돼가지고 졸지에 어둠의 관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 학생은 소통의 달인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조준하는 스나이퍼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 볼게요. 심지어 이 학생은 선택 과목 행사 안내 도우미는 정체불명의 아내 도우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작은 오타로 인해서 의미가 크게 바뀌어버리긴 했지만 물론 입사관 분들도 타이핑 실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가에 큰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기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기록이에요. 정말 중요한 활동들은 오타 등의 기재 실수로 인해서 의미가 변색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꼼꼼히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생기부 관리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생기부인지 학사 일정표인지 모르겠는 알맹이 없는 나열형입니다. 활동의 양만 집착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교사분들도 이렇게 쓰는 세특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학생의 색깔을 잃어버린 나열형 세특이 완성되기도 하는데요. 1학년 생기부 창체 활동 이렇게 쓰여진 학생들 정말 엄청 많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학교 교육 과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이른바 복붙형 기록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 몇 개 활동이 들어가 있는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기록에는 학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열식 기록은요, 역설적으로 이 학생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을 뿐 스스로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주도적으로 몰입한 경험은 없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꼴입니다. 1인 2력부터 특강까지 온갖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지만 정작 어떻게 무엇을 느꼈는지는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좋은 생기부는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버릴 건요 과감히 버리고 또 나만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결론을 내볼게요. 여러분은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학종에서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첫 번째 1번 팩폭형 세특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 망했다라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실상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가장 심각한 유형이니까요. 1번을 제외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1위는 2번 진로 희망의 대혼란입니다. 여러분 학종은요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를 일관성 있게 탐구해가는 그러한 것을 핵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매년 꿈이 바뀌고 그 변화의 방향마저 성적에 맞춰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업적인 끈기와 진정성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위와 3위는 각각 3번 영혼 없는 기록형과 5번 알맹이 없는 나열형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3번 영혼 탈출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형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여닫는 걸 환기 시스템 최적화라고 적어두면 학생들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단어가 거창하니까 내 생기부가 잘 써져 있는 줄 알고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미사어구는 평가자의 눈에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5번 나열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강점을 찾아볼 수 없는 세특이라 변별력이 없고요. 생기부의 양이 많다고 해서 혹은 단어가 화려하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내 생기부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대표적인 망한 생기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생기부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수시의 정설에 오셔서 또 같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링크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